선생님 요즘에 뉴스 보시나요? 네, 요즘 뉴스야 매일 보죠. 네, 요즘에 튀르키 지진 때문에 틀면은 지진 소식이 항상 먼저 나오는데 어떻게 하면 고통 없는 곳에서 살 수 있을까? 네, 고통 없는 삶이란 어떻게 해야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일까? 그래서 정말 상대방의 고통, 지구 반대쪽에 있는 삶 속에서도 너무 현실이 아프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고통이라는 것 요즘에 많이 체감하면서 오늘 고통에 대해서 되게 치열하게 생각했던 헬레니즘 시대의 네. 학파들을 만나보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네. 선생님은 어떤 것이 제일 크게 고통스러우세요? 제일 맞닥뜨리기 싫은 고통은 어떤 고통인가요? 저는 아픈 거요. 아픈 거요? 네, 네, 뭐 신체적인 고통. 신체적인 아픔, 그 다음에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 보면 막 이렇게 고문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런 건 정말 상상하기도 싫고, 막 이렇게 화면을 틀어버린다던가 꺼버리는, 그래요. 남이 아픈 고통도. 보기 싫죠. 네. 네. 마찬가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죽음, 아픔, 불안, 두려움, 공포 이런 것들이 다들 이제 고통으로 느껴지실 텐데요. 헬레니즘 시대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름이 왠지 예쁘장하잖아요. 근데 헬레니즘 시대는 구체적으로 어떤 시기인 것 같으세요? 헬레니즘. 모르겠는데. 네, 헬레니즘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듣지만 선생님처럼 많이 듣고 익숙한 단어 같은데 정작 잘 이렇게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건너오면서 그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서 넓은 세상의 지식들을 배웠던 알렉산더 대왕은 그 지식 덕분인지 큰 야망을 가지고 그리스 일대 주변국들을 다 섭렵하고 마케도니아의 왕이 됩니다. 그래서 막 본인이 이제 마케도니아 왕이 됐으니까 마케도니아, 페르키아, 시리아, 그리고 이집트 연안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머릿속으로 그려보기만 해도 이제 에게해 중심으로 있는 이제 주변국들을 다 통일을 했는데요. 그 시대에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통일이 돼서 그 치하에 있었던 시기를 흔히 헬레니즘 시대라고 구분을 짓습니다. 왜 그렇게 이름을 따로 부르냐면은 예전에는 이렇게 주변에 작은 나라라고 해봤자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때는 폴리스 중심이 그냥 곧 나라 하나였기 때문에 10만, 20만, 많으면 100만 이런 수준의 이제 도시 국가들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이 도시 국가 나름대로의 다 자기네들 정체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침략도 하고 전쟁도 하고 했었던 건데 이 주변국이 한꺼번에 통일이 되면서 본인들 영토 확장이 되니까 거래할 수 있는 범위도 더 넓어지는 거죠. 무역을 할 수 있는 범위도 넓어져서 약간 그리스 중심적이면서 그리스 중심적이지 않은 문화가 지금까지 아테네는 그리스를 중심으로 융성이 되었다면 문화가 이제는 그리스가 아닌 문화까지도 통합하게 되면서 약간 동서양의 문화가 융합되는 그런 작은 융합의 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헬레니즘 문화라고 부른 이유가 이전 시대하고는 미묘하지만 다른 분위기였고 또 그 시대 당시를 아우르는 사회적 분위기도 많이 달라서 저희도 지금 지방만 가도 말이 달라지고 맞아요. 식습관이 달라지고 그래서 제가 제일 난처했던 기억은 경상도 가서 순대 먹는데 소금 안 줘가지고 된장? 네, 깜짝 놀랐던 거. 전라도에 가면은 초장을 준다는 사실도 알았고 제주도 장례식장에 갔더니 간장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먹는 방법이 여기서 요만큼만 가도 이렇게 달라지는데 서로 그동안에 다른 나라라고 생각했던 주변국이 통일이 되면서 미묘할 거 아니에요. 갑자기 한 나라라고 하는데 그 미묘한 신경전도 있고 뒤숭숭한 느낌도 있고 젊은이들이 우리도 수도라고 하면 당연히 우리나라 수도를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본인들의 수도가 수도 중심이 아니라
정말 이 큰 나라의 수도 중심으로 가야 되니까 유학 가는 범위도 스케일도 더 넓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젊은이들이 뭔가 가치관이 교차하고 미묘하게 뒤숭숭하고 혼란스럽고 그리고 약간의 내 나라가 최고야라고 생각하시던 분들한테는 패배감이나 절망감 같은 것들 그런 정서가 있을 수 있죠.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런 네, 네, 꼴도 보기 싫고 아직까지는 이 현실을 받아들이기 싫은 그런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하는 시기를 헬레니즘 시기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 더 이상 이제 뭐 옆에 나라랑 맨날 막 싸우고 그랬는데 싸울 명분도 없고 그리고 그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본인들의 나라가 이렇게 싹 통합이 되는 과정 중에 도시는 일단 피폐해지지 않았겠습니까? 전쟁을 한 번씩 다 치렀기 때문에. 그래서 이 피폐함과 고통과 이 부서진 폐허 같은 잔해 속에서 뭘 믿고 살아야 되지? 예전에 명분이 있었잖아요. 전쟁, 내 나라, 뭐 내 나라의 발전. 근데 이런 명분도 사라졌을 때 굉장히 무기력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젊은이들이 뭐 더 이상 정의나 대의 명분, 뭐 진리 이런 게 갑자기 바뀌었잖아요. 대상이.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철학적인 전통에 있어서의 이데아나 뭐 이성이나 로고스 중심의 어떤 원리 같은 것들보다는 당장 나 어떻게 살지? 먹고 사는 것에 더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먹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차원이 거대한 어떤 세상의 질서나 공통의 원리가 아니라 나 어떻게 먹고 살지? 우리 어떻게 먹고 살까로 오히려 개별화되고 좁아졌다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배경하에 아리스토텔레스 당대 분위기와는 또 다른 시기에 다른 철학적인 사조가 생겨납니다. 바로 이 고통스럽고 무기력한 난국을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지?가 그 당시에 청년들의 화두였죠. 네, 거기에서 가장 주류를 이뤘던 양대산맥이 우리도 그래서 기억하고 있는 거죠. 에피쿠로스, 스토아 학파. 스토아. 네, 들어봤어. 들어는 봤어요. 네, 들어봤어. 뭐가 더 좋은 것 같으세요? 왠지 에피 쪽이 더 땡기세요? 네. 모르겠어요. 스토아 쪽 왜 안 땡기세요?